50cm 차이로 집을 잃을 뻔한 남자.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요, 어쩌면 여러분의 옆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30년간 내 마당이라고 믿고 텃밭을 일구고 창고를 짓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때는 2023년 4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58살 김태수 씨는 우편함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등기소에서 온 법원 서류였거든요. 이웃에 사는 62살 박민호 씨가 소장을 낸 겁니다. 내용인즉슨 김태수 씨가 30년간 마당으로 쓰던 땅 47제곱미터가 실은 박민호 씨 소유라는 것이었습니다. 47제곱미터면 대략 14평 정도 되는 넓이입니다. 작은 원룸 하나 크기예요. 김태수 씨가 이 집을 처음 산 건 1993년이었습니다. 당시 매매 가격은 3억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장만한 내 집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담장 안쪽이 모두 매매 대상 토지라고 설명했고 등기부에 적힌 면적과도 대략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믿고 30년을 살았습니다. 마당에 텃밭을 일궈 여름마다 수박을 키우고 장독대를 놓고 가을이면 김장을 담갔습니다. 2015년에는 작은 창고도 하나 지었어요. 그 마당은 이 가족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202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민호 씨가 자신의 토지를 팔려고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김태수 씨 집의 담장이 경계를 50cm가량 넘어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50cm, 겨우 반 미터 차이가 30년간의 평화를 깨버린 거죠. 박민호 씨는 바로 김태수 씨를 찾아가 담장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황당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 삼지 않던 경계를 이제 와서 따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였죠. 사실 박민호 씨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는 1988년부터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서울에 살면서 이 땅을 사실상 방치해 왔거든요. 가끔 내려와 봐도 빈 땅처럼 보였고 담장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값이 많이 올랐고 팔려고 보니 30년간 자기 땅이 잠식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법적으로는 엄연히 자기 소유인 땅이었으니까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민법 제245조 이른바 취득시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땅이 아니어도 20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이 내 것처럼 쓰면 법적으로도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진짜 소유자처럼 행동하면서 점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 자주점유, 즉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 것이 아닌 줄 알면서 쓰거나 단순히 착각해서 쓴 경우라면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담장이나 경계가 애매한 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경계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양측 주장을 들어볼까요? 먼저 김태수 씨 입장입니다. 그는 1993년 매매 당시부터 담장 안쪽 전체를 자기 소유로 믿었습니다. 텃밭을 경작하고 장독대를 설치하고 2015년에는 창고까지 지었습니다. 이건 소유자가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잖아요. 30년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박민호 씨도 방치했습니다. 민법대로라면 20년 이상 소유 의사를 갖고 평온하게 점유했으니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논리입니다. 변호인은 항공사진과 이웃 증인, 창고 건축 허가 서류까지 제출했습니다. 김태수 씨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나요? 30년을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내 땅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어요? 반면 박민호 씨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소유의사, 즉 진짜 내 땅이라는 의사를 갖고 점유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김태수 씨는 경계를 착각했을 뿐입니다. 등기부에 나온 면적과 실제 담장 안쪽 면적을 정밀 측량하면 47제곱미터 차이가 납니다. 이걸 30년간 몰랐다는 건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가 아니라 단순한 차고 점유라는 겁니다. 박민호 씨도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자기 것인 재산이 30년간 무단으로 사용됐는데 이제 와서 상대방이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면 등기부와 재산권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30년을 믿고 살아온 선의의 점유자 김태수 씨, 아니면 법적 소유권을 가진 박민호 씨,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선택해 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 스크롤을 내리시면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자, 선택하셨나요? 그럼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7월 무더운 여름 오후, 판사와 양측 변호인, 측량 전문가가 현장에 모였습니다. 법정 밖 현장 검증이었습니다. 김태수 씨의 텃밭, 창고, 그리고 땅에 박힌 측량 말뚝들. 판사는 김태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땅이 원고 소유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김태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2022년 11월 원고가 측량 결과를 들고 찾아왔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 2023년 9월 마지막 변론에서 김태수 씨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30년간 제 땅이라고 믿고 갖고 온 마당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뛰놀았고 저희 부부는 노후를 꿈꿨습니다. 법이 이런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박민호 씨도 맞섰습니다. 30년간 제 땅을 무단으로 쓰고도 이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법과 등기를 무시하면 재산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드디어 2023년 11월 17일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자,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원고 박민호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태수 씨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박민호 씨에게 땅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패소는 아니었습니다. 핵심 판단 근거는 이겁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209 17조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었는데도 30년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진짜 소유자였다면 등기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김태수 씨의 점유 시작 시점을 2015년 창고 건축 시점으로 봤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단순히 텃밭으로 사용했을 뿐 명확한 배타적 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어요. 2015년부터 2023년까지는 겨우 8년, 단기 취득시효 요건인 10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민법 제203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적용했습니다. 김태수 씨가 선의로 설치한 창고와 텃밭 시설물에 대해서는 박민호 씨가 시가로 샀거나 김태수 씨가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선택권을 줬습니다. 감정 결과 창고의 현재 가치는 약 1,200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 등본과 실제 현황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측량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은 법적 절차로 취득되고 보호되는 것이지 시간과 점유만으로 자동 취득되는 것이 아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집을 살 때 반드시 실측을 하세요. 등기부에 나온 면적과 실제 담장 안쪽 면적이 일치하는지 측량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비용이 몇십만 원 들더라도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분쟁을 막을 수 있거든요. 둘째, 경계가 애매하다 싶으면 이웃과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웃이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10년, 20년 후에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박민호 씨처럼 자기 땅을 수십 년 방치했다가 오히려 복잡한 법적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30년을 믿고 살아온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셨을까요? 아니면 법적 소유권자의 손을 드셨을까요? 버딩미는 매주 여러분이 직접 판사가 되어볼 수 있는 실제 판례를 가져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공유 잊지 마세요.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